이제 장 마감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가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또 꼽아볼 차례고요. 종가 공략주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승폭 다 반납했잖아요. 혹시 뭔가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에 잠시 쉬어가는 장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좀 한풀 꺾인 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 금일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은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제 다소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 타임에 좀 이렇게 매수를 좀 추천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시점을 잡아가시도 괜찮으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쉬어갈 때 어떤 종목을 잡아볼까? 이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오해양조입니다. 이 기업은 주류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주로 소주, 과실주, 탁주 등의 주류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바이오에탄올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동사를 좀 주목해봐야 할 이유는 정치 테마와 연관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유시민 테마주로 부각을 받았던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사회이사로 자리 잡으면서 크게 상승했던 이력들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소문이 어느 정도 일축이 되면서 조정 흐름들이 다소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와 관련된 테마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이낙연 총리와의 친분이 다소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선언으로 인하여 출마에 대한 점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총선이 좀 열리는 만큼 이러한 정치 테마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동사의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동사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반등 기점에 대한 기대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동사의 이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연봉입니다. 연봉 흐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최저점 발생된, 저점 발생된 부분들이 점차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들 상에서 현재 주가 상을 봤을 때는 1,000원대 부분상에서 1,200원대.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상에서 등락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 이 박스권의 일부 형성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 이 부분상에서 조금씩 이제 올려주려는 흐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11월에서 12월 사이 이 부분이죠. 현 이 부분상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다소 좀 보여준 점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 반등 기점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위로 두터운 매물대 위쪽으로 조금씩 돌파하려는 등락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반등 기점 이전에 95억 원 규모의 신규 발행이 있었는데 이는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23일 날, 24일 날, 26일 날 수급들을 좀 보겠습니다. 23, 24, 26일 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 내외국인, 그리고 개인 이렇게 세 부류가 3거래 연속으로 수급이 지수로 들어가준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지수로 좀 들어와주면서 수급을 좀 계속 위로 끌어올리고 주가를 좀 위로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점차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사의 거래량이 조금씩 활발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지는 이 매물대 구간과
상단 저항 구간이 일부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점차 돌파 기점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상에서 추세가 일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상단 저항 구간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와줄 경우에는 이전 고점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이전 고점이 1330원대 이때 부분이죠. 이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 300선, 장기 이평선의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눌리는 부분들이 보여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상에서 돌파가 무산된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300일 이평선 부근으로 좀 잡고 1,400원대 부근으로 좀 보시면서 현 기점상에서 1,220원대 부근 상까지 이게 올라와 준다면 이때 부분까지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돌파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1,4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만일 돌파가 무산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0원대 손절 라인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1,080원대면 약 이 부분쯤 됐습니다. 이 부분 상에서 어느 손절 라인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시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정리 좀 하자면은 테마성 흐름들이 다소 좀 보여진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는 시점을 보기보다는 좀 짧게 보는 시점 상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220원대 돌파 시에는 1,400원대까지 좀 보시면서 하단 부분의 손절가는 1,080원대 좀 보시면서 네. 대응 시점을 차근차근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좋습니다. 점을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보혜양조 오늘의 종가 공략주를 두고요. 팀장님. 코리아나 한 네. 번 더 봐주세요. 우리 어제도 AS 점검하긴 했는데 오늘 또 잘 가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면서 지금 전체 누적 수익률이 단 며칠 만에 30%가 넘어갔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려다 볼 수 있는 목표가 그리고 익절가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신다면요. 일단 어제 제가 코리아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단기 시점으로 해가지고 좀 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줬다가 눌리는 부분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윗골이 길게 남겼습니다.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위로 올려준 부분들이 보여줬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눌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과열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주가를 현재는 계속 올리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괜히 잘못해서 고점에 들어갔을 때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에는 조정폭 나와주면서 현 구간상의 최대 고점이 5,910원대였습니다. 5,910원대까지 올려줬던 흐름들 상에서 이게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전 평균 주가를 봤을 때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에서 3,750원대인데 이때까지 내렸을 때 고점을 물린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라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아직도 좀 나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상을 좀 잡아드릴 텐데요. 지지 구간상을 봤을 때는 4,750원대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다소 위험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시점을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팀장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하루입니다. 일단 오전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늘어났고 특히 코스피 시장 IT 투톱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 종목들도 모두 좀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지수
지수의 탄력 역시 떨어지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제 마감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일단 코스피는 0.4%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나흘 연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된 점 좀 아쉽게 나타나고 있고요. 2238선에서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08% 결국 좀 나흘 만에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78.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시장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이제 합의 설명이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계감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른 정도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1,156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 중국과 항생지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7% 정도 오르면서 12,113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 시장 먼저 가봐서 시가총액 상위 종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시총 1, 2, 3위가 나란하게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는데요.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움직임이 없는 채 어제장 종가에서 오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점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오늘 6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이 여전히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닷새 만에 이제 매도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좀 소화를 하는 구간 나타나면서 주가도 역시 상승분에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 마칩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해 줬습니다. 10만 3,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역시 상승분에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그래도 시총 1, 2, 3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양봉권 플레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1.3%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게 이 바이오 시밀러 투톱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장 신고가를 기록했던 삼성 바이오 하루 만에 반락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43만 5천원까지 조금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0.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오늘 이제 개막을 한 만큼 앞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 투톱 그리고 참가 기업들의 앞으로 투자 소식이 있을 건지 좀 계속해서 뉴스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HLB도 오전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오늘 역시 경신을 해줬는데요. 상승분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까지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21,5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바이오 종목들 조금씩 음봉으로 전환됐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그리고 지수까지 코스닥 지수까지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는 못 가지만 IT 투톱은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바이오까지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장주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중소형까지 잘 가는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솔브레인까지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솔브레인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4% 급등이고요.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고 장중에 정적 VR까지 발동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DB하이텍도 4.6% 급등, 또 하나마이크론 5%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LG이노텍이 조금 아쉬운 게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 가까운 조정이고요. 15만 1,000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정치 테마주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 범죄 합수단이 폐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이 상상인의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어제 증권 범죄 합수단이 폐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상인 5.8%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 11%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정적 VR까지 발동된 종목입니다. 8,63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라진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역시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라는 모습 나타나면서 장중 5% 넘는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네요. 약보합권 전도에서 17,1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검경수사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이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마주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보산업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화천 기계도 26%까지 급등 양상 나타나면서 3,46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여전히 요독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테마주 써니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서원, 주연테크 같은 종목들도 역시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원이 6.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연테크도 장중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0.5%의 조정, 995원의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 한번 시세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업황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이 폐지를 하기로 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장중 이제 뉴욕장에서 테슬라가 10%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 주당 이제 $50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전기차 관련주들, LCC 관련주들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삼성 SDI가 역대 신고가를 돌파해준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2.5% 오름세를 보이면서 26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G화학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강부합권 정도에서 주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일진 머티리얼즈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46,750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한번 시세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90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800만 원 선에서 머물다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900만 원 선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4% 가까운 오름세, SCI 평가 정보도 3.1% 오름세를 보였고요. 비덴트, 팍스날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세가 유지가 됐고 양봉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 정보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 2,633억 원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1월 들어서 하루도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 연속 4,255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1,300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3거래 연속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311억 원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1,170억 원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